서양 미술사에는 수많은 거장들이 혜성처럼 등장했다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특히나 길고 길었던 천년의 중세를 지나 1400년경 피렌체에서 태동한 르네상스는 천재들의 시대라 불릴 만큼 최고 중의 최고의 거장들이 수없이 탄생했습니다. 서양 미술사는 1500년 넘는 시간 동안 역동적으로 흘러왔지만 탁월한 명작으로 가장 깊이 역사에 각인된 대부분의 미술가들은 르네상스 시대에 활동했던 거장들입니다. 우리는 주옥 같은 걸작들로 가득 채워진 르네상스의 보물창고를 유산으로 물려받았지만 치열한 경쟁 속에서 스스로를 증명해야 했던 그 시대는 미술가들에게 참으로 냉혹했을 것입니다. 거장의 반열에 오른 미술가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이들이 단지 뛰어난 기술로 시각적으로만 아름다운 미술품을 창조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창조한 것은 세계와 대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술의 본질입니다. 이번 미술사 이야기에서 소개해드릴 걸작은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입니다. 미술의 조예가 깊건 그렇지 않건 미켈란젤로의 작품들은 상식으로 여겨질 정도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24살의 청년 미켈란젤로가 제작해 찬사와 비난을 동시에 받았던 성 베드로 대성당의 피에타. (21m) 높이에 170평이나 되는 넓은 천장에 그린 바티칸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화. 미켈란젤로의 대표작들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었을 뿐만 아니라 시간까지 초월해 예술의 절대정신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피렌체 옛 시청사였던 베키오 궁 앞에는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조각상 다비드가 서 있습니다. 이것 역시 미켈란젤로의 작품입니다. 조각상의 높이만 5m가 넘고 받침대 높이를 더하면 8m 가까이나 됩니다. 다비드상은 고대 이후로 제작된 조각상들 중 인체의 아름다움을 가장 잘 표현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신체 각 부분의 비율은 무결할 정도로 완벽하고 안정된 동세와 잘 발달된 근육, 그리고 미세한 혈관까지도 소홀히 하지 않았던 조각가의 섬세함에 감상자들은 이것이 대리석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말 정도입니다. 미켈란젤로의 작품 중에 어느 것 하나 걸작이 아닌 것이 없고 한 작품 한 작품에는 몇 권의 책으로 풀어도 부족할 만큼 다양한 이야기들이 숨어 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로마에서 피에타를 완성하고 피렌체로 돌아온 이듬해인 1500년, 두오모 작품감독위원회는 대성당 외벽을 장식할 목적으로 다비드상 제작을 의뢰하였습니다. 이미 미술가로서 완숙한 경지에 오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아니라 풋내기 미켈란젤로에게 작품을 의뢰했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젊은 조각가의 실력이 그만큼 뛰어났다는 사실을 반증하기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레오나르도의 전성기가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조각상이 설치될 곳은 피렌체 대성당 20m 높이의 외벽 상단이었습니다. 설치될 위치를 고려해 미켈란젤로는 정면이 아니라 밑에서 위로 올려다 보았을 때 조형미를 제대로 감상할 수 있도록 다비드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정면에서 보았을 때 다비드상의 손과 발이 다소 커 보이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작품이 거의 완성되어 갈 무렵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최종적으로 작품이 설치될 장소가 변경되고 말았습니다. 새로운 설치 장소 선정을 위해 위원회가 구성되었는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레오나르도는 다비드상을 시청사 앞 시뇨리아 광장에 마련된 로지아 데일 란치에 설치할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이곳은 기둥으로 둘러싸인 개방형 회랑으로 메디치 가문에서 고용한 용병들이 휴식을 취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레오나르도가 이곳에 다비드상을 설치하자고 제안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르네상 시대에는 화가와 조각가들 사이에 그림과 조각 중 어느 것이 우월한지를 다투었던 격렬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파라고네라고 합니다. 화가였던 레오나르도는 당연히 그림이 뛰어난 매체라 생각하고 있었고,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을 기둥 사이에 설치하여 건축에 둘러싸인 조각상이 마치 액자 속 그림처럼 보이게 하기 위한 의도가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레오나르도의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조각상을 피렌체 시청사 팔라조 베키오 정문 앞에 설치하도록 최종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설치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공공미술이 그렇듯 작품이 놓일 장소성은 작품의 해석과 긴밀한 관계를 가집니다. 다시 말해 설치 장소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작품 해석의 변화를 수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다비드상이 두오모 외벽을 장식했다면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은 조각상에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조약돌 하나로 적장 골리앗을 물리친 다비드의 믿음을 읽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청사 앞으로 옮겨진 다비드상에는 또 다른 의미가 부여되었습니다. 시청사는 공화국 피렌체의 정치적 결정이 이루어지던 곳으로 위풍당당 시청사를 지키고 서 있는 다비드의 결연한 눈빛에서는 외세로부터 공화국을 지키겠다는 피렌체 사람들의 강한 의지가 읽혀집니다. 거인 골리앗을 앞세운 블레셋의 침략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해낸 다비드는 미술가들이 가장 즐겨 묘사했던 주제입니다. 대부분의 미술가들은 쓰러진 골리앗의 목을 벤 다비드의 모습을 조각이나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미켈란젤로의 해석은 전혀 달랐습니다. 적장 골리앗의 모습은 작품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골리앗의 존재가 분명히 작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골리앗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바로 결의에 처한 다비드의 눈 속에 담겨 있습니다. 미간을 찌푸려 적장을 응시하는 다비드의 두 눈동자에는 승리에 대한 확신과 함께 인간적인 두려움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서양 미술사 그 어떤 미술가가 다비드의 심리를 이토록 완벽하게 그려낼 수 있었을까요? (1873년) 작품 보호를 위해 진짜 다비드상은 아카데미아 미술관으로 옮겨졌고, 시청사 앞에는 모작이 진품을 대신하고 서 있습니다. 다비드상은 원래 장소에서 분리되어 미술관이라고 하는 새로운 장소에 전시되면서 또 다른 맥락으로 읽혀집니다. 시청사 앞 다비드상은 피렌체의 힘을 과시하기 위한 정치적 기능을 수행했다면, 미술관에 전시된 다비드상 앞에서 감상자들은 작품에 서려 있는 종교적, 역사적 맥락보다는 미켈란젤로라는 이름의 한 위대한 미술가가 불태웠던 예술혼의 깊은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